오늘 도표는 좀 더 어려워요. 인사 안 했죠?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별로 반응도 없고. 네. 그래서 오늘 38쪽의 도표를 풀어볼 건데, 이 도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제가, 1분 30초만 할게요. 네, 준비, 땅. 자, 풀렸나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이거 어떻게 해? 여기 왜 이렇게 안 보여? 저번보다 더 안 보이는 것 같죠? 좀 불을 꺼볼까? 불 한 개밖에 없나, 여기는? 여기는 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밖에서 켜는 건가 봐. 그냥 여기 보고 할게요, 제가 그냥. 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래요. 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0, 70, 10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중층, 여기가 하층, 여기가 상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 중, 하 이렇게 해놓고 각국의 부모, 자녀, 을국의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 20, 70 이렇게 하고요. 아우 나도 안 보여갖고 힘들다 이거. 네, 그 다음에 20, 60, 2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 30, 5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0, 50, 50 맞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지 볼게요. 각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 통합이 유리해졌다. 자, 이쁘게 그려줄까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해졌다. 각국 맞습니다. 자, 을국은 각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 비율이 자녀 세대 중층 비율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을국은 각국과 달리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 부모 세대의 중층 비율이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에 비해 낮다라고 그랬는데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각국 자녀는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벌써 쉬웠어요. 우리 이 계층 구조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딱 들어오는 친구들부터 있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것들. 들어오는, 계산을 안 하고 들어오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야지 문제 푸는 그게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각국과 을국의 자녀 세대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의 격차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예, 얘는 3분 드릴게요. 준비, 땅.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우, 진짜, 안 보여. 이거 어떡하지? 너무 안 보이는데? 말씀드릴까? 이거 반전하면 보여질라나? 너무 안 보이잖아요. 잠깐만요, 끊었다가 할게요. 아니, 그냥 놓으면 되지. 그거 끊지 않았지? 응, 응, 응. 응.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상중하가 나와 있고 이렇게 상중하를 다시 나눴다면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풀려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상중하층을 먼저 써볼게요. 자녀 계층이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1대 6대 3이라고 그랬으니까 1대 60, 10대 60대 30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상층 했어요. 부모 세대 상층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층과 하층을 쓰시면 되는 거야. 20하고 5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상층과 하층을 5, 2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모 세대 하층 5, 3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10이고요. 여기 0이고 25, 35,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기역이 될 것이고 여기가 니은이 될 것이고 여기가 디귿이 될 거예요. 1번 틀렸고요. 2번에 세대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세대간 하강 이동한 자녀 여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승 이동한 자녀 40, 여기는 50 이렇게 되네요. 그럼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되고요. 중층으로 세대간 이동을 한 친구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하강 이동이죠. 이 줄이니까 여기 줄이니까 하강 이동이죠. 여기는 상승 이동이죠. 그러면 상승 이동은 하강 이동의 1.5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0에서 30은 1.5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와 달리 상층 비율과 하층 비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고 부모 세대는 이쁘게 그려놓으면 다이아몬드고 자녀도 다이아몬드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려봐야지 빨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3분 안에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알겠죠? 네, 다음 문제 해볼게요. 다음 문제는 2분만 해볼까요? 준비, 땅.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면요. 여기에서는 일단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여기 A 비율과 B 비율이 동일하고 요것들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에 사용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모 세대 계층인데 A 계층은 뭐가 없다는 거야? 자녀보다 다 계층이 높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A 계층은. 그럼 자녀보다 계층이 높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상, 중, 하라고 하면 네. 부모 계층이 하층이면 자녀보다 높을 수 있어요? 밑에 층 없는데 어떻게 높아져요? 상층이면 중층, 하층보다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하층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타난 낮음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상층이 될 것이고 얘가 중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일단 뭐부터 쓰는 거야? 일치 비율부터 일치부터 이렇게 먼저 쓰시면 되겠죠. 일치부터 먼저 씁니다. 그러면 상층의 일치는 10이고요. 중층의 일치는 20이고요.
하층의 일치는 2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뭐예요? 부모 세대 계층이죠. 부모 세대 계층이라고 나타나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모 세대 계층의 중층부터 먼저 써주면 여기 5, 여기 5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써야 되는데 여기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25고요. 아이고 미안요. 여기가 2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칸 중에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합치면 얼마야? 20이고요. 얘네 합치면 50이고요. 얘네 합치면 3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이 칸부터 채워볼게요. 그리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부모 세대 A 비율과 부모 세대 하층의 비율과 자녀 세대의 중층의 비율이 동일하고 그러면 부모 세대의 하층의 비율과 자녀 세대의 중층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중층의 비율과 자녀 세대 A가 하층이죠. 그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채울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채우면 돼요? 여기가 15니까 여기 5고요. 스토크 하듯이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빵이 되겠네요. 됐어요? 채웠어요? 채울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이런 거 할 때는 와 즐겁다 스토크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즐거워져요. 지겹다 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지겹겠죠. 근데 즐겁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인상 풀고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 오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보여. 자,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층 부모를 둔 상층 자녀 존재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통합 실현에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피라미드형, 여기는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실현에 불리해졌다. 예, 아니지요. 유리해졌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30,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는 1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상승 이동한 자녀는 하강 이동한 자녀의 2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5 여기다 쓰면 되죠. 30, 15.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일치 비율 해봅시다. 20분의 10, 30분의 20, 그 다음에 50분의 25라고 얘기를 하면 하층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중층이 2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제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녀 세대 계층 비율, 요것들 잘 읽으셔야 돼요. 계층 불일치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일치예요. 여기가 불일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50분에 어떻게 해줘야 돼? 요렇게 해줘야 되고요. 얘는 30분에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해야지 불일치가 되는 거죠. 이동한 것들. 일치니 불일치니 이것도 급하게 풀면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도 2분만 준비 땅.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문제도, 우리 이 문제를 풀 때도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부모와 자녀, 이렇게, 요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려주는 게 좋아요. 부모와 세대, 자녀 간, 세대 간 이동이라고 나오면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는 얘를 합하면 얼마야? 5죠. 곱하기 20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대 B 대 C가 20대 20대 60 이렇게 쓰시고 일단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된 그 값이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서 하강 이동을 할 수 없는 곳 어디라고 그랬죠? 하층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층. 그럼 여기가 상층, 여기가 중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먼저 써볼까요? 상중하계, 상중하계, 부모, 자녀 이렇게 쓰시고 여기가 100%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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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하니까 100이 넘어 안 넘어? 넘죠? 넘으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잖아. 이렇게 쓸 거잖아요. 네? 우리 요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일치 플러스 불일치는 100 요렇게 배웠죠. 자, 일치라고 하면 세습 대물림이야. 그 다음에 불일치라고 그러면 이동이야.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한번 얘네가 이동했으니까 일치 비율들을 여기다가 70, 그 다음에 여기는 40, 여기 30이니까 얘가 70 이런 식으로 쓰시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됐어요? 얘가 이동 비율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일치 비율일 거 아니야. 그럼 하층의 70%가 하층의 부모의 하층의 70%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겠지. 2, 7에 14, 6, 7에 42, 2, 4, 8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층을 한번 볼게요. 중층은 지금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물론 너무 감사하게 15, 15를 줬으니까 감사하기는 해요. 감사하기는 하니까 여기에다가 9, 9 이렇게 쓰면 되죠. 6에 60에 15%니까 9, 9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를 어떻게 할까? 여기는 30%래. 하층의 30%가 얼마야? 2, 3, 6이고요. 여기 나머지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쓰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중층 비율을 동일하게 여기 60을 쓸게요. 60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얘 다 더해야지 60이 나와요. 얘를 다 더해야지 6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14 써요. 여기다 6 써요. 그럼 여기가 빵빵 이렇게 되겠죠. 이 색깔로 쓰면 빵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위에가 17 이렇게 되겠죠. 17. 그 다음 여기는 23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마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해요? 네. 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습 비율,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세습 비율 요거 써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한 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하층이 가장 낮은 건 가장 낮지 않죠. 얘가 가장 낮은 것 같네요. 상층이네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는 세습한 자녀의 이동한 자녀, 예, 자녀는 세습한 자녀의 절반을 넘는다? 예, 얘네가 합치면 얼마야? 이동한 자녀, 23, 맞죠? 23에다가, 여기는 15. 그러면, 23 더하기 15 하면 8, 38이니까, 3배가 넘을 수가, 절반을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가 62이기 때문에 절반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습한 자녀가 38이면 나머지가 62니까 얘의 절반을 넘는다라고 해야 되죠. 중층으로 세대 간 이동을 한 친구는 하강 이동의 2배다. 2배로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는 상승 이동한 자녀의 여기가 23, 여기가 9, 6,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배 아니죠. 상층 부모를 둔 하층 여기 하고 여기 비교했더니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풀어보시고 또 얘는요 그냥 계층만 맞춰내면 되는 거니까 잘 한번 해보기 바래요. 2분 드릴게요. 즉 20%, 80%, 아니 40%, 60% 인구 부양비거든. 다음 60%. 자, 얘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개념이 필요한 거는 어떤 개념들이 필요하냐면 이 세대 내 이동은 지금 이걸로 보시게 되면 최초에서 현재로 이동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은 이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부모 계층에서 현재 계층으로 움직이는 것을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해요. 얘를 여기로 움직이는 걸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요것들 생각을 해야 돼.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 상층은요, 최초
상층, 여기 상, BC가 중, D가 하. 요렇게 될 거고요. 현재 계층은 여기가 상, 그 다음에 여기가 중, 여기가 하. 요렇게 될 거고요. 부모 계층 같은 경우에 여기가 상, 그 다음에 여기가 상, 여기가 중, 여기가 하. 그러면 요렇게 보면 되죠. 지금 여기다 써보세요. 최초에서 중, 하강 이동했죠. 여기는요, 하강 이동했죠. 이렇게. 여기가 뭐야? 여기 들어가는 게 세대 간. 여기 들어가는 게 세대 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중해상 상승. 여기는 요렇게야,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거고,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상승. 여기는 하강. 여기는 변함없고, 여기 변함없고, 여기서는 하강. 이렇게 정리하면 다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A, B는 모두 수직이동, A, B는 모두 세대 내 수직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 자, A, B 모두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C는 D와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C는 D와 달리 D가 하강 이동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사람 하나, 하강 이동한 사람 둘? 잠깐만.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사람, 세대 내 상승 이동 하나.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내가 뭐 잘못 풀었어? 하강. 뭐 잘못 풀었니, 내가? 아닌디? 에이, 왜 말을 안 해줬어? 어? 관심 없어? 왜 말을 안 해줬어? 지읒될 뻔했네. 예. 자, 요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적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준비 1분만 땅. 다 됐나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설명 들으면 할만하죠? 네. 모르면 계속해서 조교쌤이랑도 좀 얘기를 해보고 나랑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세대 내 수직 이동 여부는 본인의 사회 진입 시 최초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세대 간 이동 여부는 부모 계층과 현재 계층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멍충이 뭐 하는 거야? 다시. 네. A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계층. A는 하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중층이 되겠네요. B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가장 높은 하층이 되겠네요. 예, C는 피라미드 계층에서 상층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써보면 되죠. 중층, 중층, 중층. 그 다음에 B는 하층, 하층, 하층. 그 다음에 C는 상층, 상층. 나 이 문제 안 풀래. 왜 안 푸는 줄 알아? 마음 상했어. 정을 하층으로 잡았어. 못 푸는 문제야. 이거 못 푸는 문제야. 별로야. 자, 그래서 갑의 현재 계층이 을의 현재 계층보다 높다 틀렸고요. 갑의 부모 계층이 정의 부모 계층보다 높다. 우리 아빠가 더 높네. 예, 웃자고. 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의 비율이 B의 비율보다 낮다. A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A, B는 모두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자녀 세대가 속할 수 있는 계층이다라고 했는데 세대 간 하강 이동으로 A, B, B는 하층이니까 속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정은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 갑정은 장난해 지금? 나 놀리는 거야? 하강 이동했는데 지금 상승 이동했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자, 22번 볼게요. 자, 22번은 숫자가 어려우니까 2분 줄게요. 준비, 땅. 해볼까요? 같이?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을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A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분에 제일 낮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상 쓰시고요.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C가 중층,
B가 하층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일치 비율을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는 상층인 인구 비율은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는 상층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인구 100%니까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이제 비율들을 한번 써볼게요. 부모 세대 15, 35, 또 50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자녀 세대 10, 그 다음에 35 여기다 쓰고 55 이렇게 일단 쓰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 나오게 되겠죠. 부모 세대 계층 대비 여기 1.5가 될 거야. 1.5가 될 거야. 그쵸? 그러면 1.5하고 얘는 3.5니까 6.5 써줘야 되겠지. 여기다가 6.5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B는 하층이에요. 하층의 일치 비율이 50에 15%라고 했으니까 50에 15%라고 하면 7.5가 되겠네요. 7.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6.5 더하기 13.5에 35에서 13.5를 빼면 21.5가 될 것이고요. 21.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에서 여기는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5 하면 여기가 7.5. 그 다음에 마지막은 40.5. 작년 EBS에서 나온 문제예요. 저는 이따구로 내지 않아요. 평가원도 이따구로 내지 않아요. 이게 문제 출제자가 게으른 거야. 대강대강 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자, A에서 C로 이동은 A에서 C로 이동은 하강 이동이다. 자, 부모 세대의 중층 비율이 자녀 세대 하층 비율과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이 세대 간 상승한 비율이 하강 이동 비율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죠. 여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예, 얘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비율 그냥 얘네 합쳐주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이니까 이동한 비율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셨죠? 다음 문제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갈까요?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으니까. 네.